철분이 봄에 부족하다, 빈혈 때문에 머리가 어지럽죠, 근육에 힘이 안 나죠, 무기력해지는 거죠. 철분이 부족했을 때 오는 결핍증보다 과잉증은 더욱더 위험한데요. 몸에서 소화 흡수가 안 되고 자꾸 축적돼요. 노폐물처럼 쌓이게 되거든요. 간, 혈액, 근육, 심장, 췌장, 손상을 입게 됩니다. 당뇨병, 심부전 같은 증상도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철분제와 같이 먹을 때 과잉을 부를 수 있는 식재료 바로 안녕하세요, 셀코TV 시청자 여러분, 차윤환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성분들이 흔하게 드시는 보충제 중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철분제가 있어요. 30년 전 정도? 그때만 하더라도 뭐가 그렇게 여성분들한테 문제가 되느냐? 빈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빈혈 그러면 여성분들이 임산부 빈혈만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잘 못 먹던 시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철분이 좀 부족하고 여성분들이 빈혈에 걸리는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럴 때 어떤 게 도움이 되느냐라는 얘기들을 이제 영양학자들이 말씀을 드렸고, 그때 나왔던 영양소가 바로 뭐예요? 철분이에요. 철분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들을 좀 보게 되면 첫 번째가 빈혈과 연관이 있는데, 왜 빈혈과 연관이 있느냐? 우리 몸속에 있는 적혈구, 피의 붉은색을 나타내는 적혈구를 만드는데 그 가운데에 꽝 하고 박혀 있는 게 바로 철분이거든요. 철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적혈구를 못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철분이 부족하면 적혈구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빈혈이 오게 되는 거죠. 여성분들 같은 경우 왜 빈혈이 더 많고 철분이 중요하냐? 남자하고 다르게 여성분들은 한 달에 한 번 하시는 게 있잖아요. 생리를 하다 보면은 그 생리 과정 중에 몸에서 있는 철분들이 바깥으로 많이 배출됩니다. 그럴 때 보충을 하지 않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철분 부족에 노출되고 적혈구 부족과 빈혈로 연결될 수가 있죠. 철분을 잘 챙겨 먹어야 될 때가 언제냐? 여성분들 같은 경우 초경이 시작되는 성장기, 이때 정말 잘 챙겨 먹어야 되고요. 임신을 했던 임신기, 이때도 정말 잘 챙겨 먹어야 됩니다. 아울러 생리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기간 중에는 여성분들은 철분 보충 꼭 필요하죠. 반대로 갱년기와 폐경기를 지나게 돼서 생리가 끝나게 되면은 오히려 철분 섭취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여성들의 권장 섭취량은 철분이 14mg 정도 되거든요, 하루에. 그런데 노인이 됐을 때, 즉 폐경 이후가 되면은 8mg으로 절반 정도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 철분을 잘 섭취해야 될 경우, 철분을 좀 적게 먹어도 될 경우, 이렇게 생애 주기적으로 변화가 있다는 거 잘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철분이 우리 몸속에서 하는 역할이 그럼 적혈구만 만드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밥을 먹고요, 힘을 내잖아요. 힘을 낼 때는 에너지를 태우거든요. 마치 자동차가 시동을 걸고 부릉부릉 하면서 열을 내는 것처럼 우리도 밥을 먹고 에너지를 만들어야지만 막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때 다양한 에너지를 만들 때 철분이 보조 효소로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철분을 먹지 않으면 에너지도 잘 만들지 못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철분이 봄에 부족하다, 빈혈 때문에 머리가 어지럽죠, 근육에 힘이 안 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있느냐? 무기력해지는 거죠.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철분, 이 철분이 몸에 그리고 정신을 집중하는데 아주 중요한 영양소인 것은 확실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철분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면 철분제를 드세요. 철분제를 드시는데 문제가 뭐냐? 철분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과잉증이라는 게 오거든요. 철분이 부족했을 때 오는 결핍증보다 철분이 과잉됐을 때 오는 과잉증은 더욱더 위험한데요. 어떤 증상들이 오냐면은 첫 번째로는요, 이 철분들이 몸에서 소화 흡수가 안 되고 자꾸
축적돼요. 즉 이용이 되지 않고 차곡차곡 이렇게 뭐예요? 노폐물처럼 쌓이게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어디? 간, 혈액, 근육, 그리고 심장, 췌장 이렇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장기들의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 그럼 뭐예요? 나는 몸에 좋으라고 철분제 잘 챙겨 먹고 음식 잘 챙겨 먹었는데 막상 나의 심장과 간, 췌장들은 그 영양소 때문에 망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아울러 현대인들이 정말 싫어하는 병 중에 하나인 당뇨병, 심부전 같은 증상도 철분이 과량이 됐을 때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다양한 철분제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철분이 보충되어 있는, 첨가되어 있는 식품이나 약품들도 많습니다. 어떤 이유에 있어서 철분제를 섭취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식재료, 바로 선지. 자, 우리가 선지 그러면 뭐예요? 소의 피를 받아서 만든, 굳힌 거죠. 일반적으로 선지 해장국이라는 거를 먹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지를 넣는데, 선지는요 철분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는 식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함량을 비교했을 때요 100g 중에 철분의 함량이 약 24mg 정도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뭐냐, 아까 제가 여성들, 한참 젊은 여성들을 14mg 정도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추 선지 50g 정도를 먹게 되면은 하루에 먹어야 되는 철분을 충분히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 만약에 철분제를 같이 먹잖아요. 철분에 선지에서 오는 철분이 합쳐지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몇 개월을 먹게 되면 과잉증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철분을 먹고 있는 분들은 이런 선지를 같이 드시면 거기에서 과잉이 발생될 소지가 높기 때문에 절대 두 가지를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아울러 철분은요 햄철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거든요. 햄철은 뭐냐 하면은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는, 즉 효과가 더 강력한 철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햄철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게 바로 선지죠. 즉 선지는 함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철분의 형태도 좋기 때문에 철분을 흡수하는 관점에서는 가장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철분제와 선지는 정말 안 맞는 궁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철분제를 드시는 분들은 선지 해장국은 좀 피해 주시고요. 일반 우거지 해장국이나 아니면 뼈 해장국 또는 순댓국 같은 것들로 만족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철분제를 챙겨 드시는 여성분들에게 또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영양소, 바로 칼슘제입니다. 왜 안 좋냐? 우리 몸은요 영양소를 흡수할 때 들어오는 통로가 있거든요. 그런데 철분과 칼슘의 통로가 비슷한 통로를 이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칼슘이 들어와야 되는데 철분이 있게 되면 칼슘의 흡수를 막아버립니다. 결국 뭐냐, 철분제와 칼슘제를 같이 먹게 되면 철분은 흡수돼서 들어오는데 칼슘은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거죠. 흡수가 안 되고. 결과적으로 내가 그걸 두 개 다 먹었지만 내 몸은 하나만 흡수하기 때문에 철분제와 칼슘제는 절대 같이 드셔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약을 먹거나 보충제를 먹을 때 물은 가장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가끔 우유랑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유랑 드시는 이유가 뭐냐, 이게 약이라고 하는 거 또는 보충제라고 하는 게 위를 좀 자극할 수 있는 소지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유가 위를 좀 보호해주고 위를 부드럽게 해주고 좀 편안하게 해준다라는 생각들이 있어서 우유와 약을 드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우유와 철분을 같이 먹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유도 역시 칼슘을 넣어주는 주요한 식품인데, 철분이 같이 먹게 되면 철분은 들어오지만 우유 쪽에 있는 칼슘은 흡수가 방해돼요. 결과적으로 철분이라는 것이 칼슘을 막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먹는 건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옛날 한 60년대 영양학에 관심이 좀 많았던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무쇠솥에다가 요리를 해 먹으면 철분이 충분해진다. 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과거 60년대 이때는 사기 그릇에 밥하지 말고 이게 무쇠솥 이런 데다가 밥을 하면 철분이 부족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것도 있었냐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캄보디아란 나라 있잖아요. 그 캄보디아에서는요. 불교가 국교거든요. 그래서 물고기 모양의 쇳덩어리를 나눠줘요. 국민들한테. 그리고 그 물고기 모양의 쇳덩어리의 용도가 뭐냐. 요리할 때 그 쇳덩어리를 밥 짓거나 할 때 넣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쇠에서 그 철분이 녹아 나와갖고 그 철분들이 밥에 있어서 그 밥을 먹으면 우리가 철분 공급이 된다. 이거는 잘못된 얘기라고 전 생각이 돼요. 왜냐? 우리가 몸에 필요한 철분은 물에 녹는 철분 이온이고 쇳덩어리는 물에 녹지 않는 철분 분자이기 때문에 그 분자 상태의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 봐야 소화 흡수가 되질 않아요. 결과적으로 우리 몸속에 철분으로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외부의 쇳덩어리 형태의 것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 철분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철분을 잘 챙겨 드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철들어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십시오.